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아주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팬딩분들한테도 이제 공개를 안 한 거고 사실은 뭐 유튜브 영상이든 팬딩 영상이든 이제 겹쳐서 보시거나 이제 경제에 관해서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전반적인 영상의 흐름에 관해서 흡수하시는데 좀 빠르실 거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몇 번을 이제 되돌려 보시면 조금 더 아마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을 단지 가격으로만 책정하는 것은 상당히 우매한 일이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조만간에 5월 한국 날짜로 5월 4일 아마 새벽에 3시 무렵이 될 거예요. 3시에 제롬 팔 런던 의장이 금리 발표를 본격적으로 할 거고 3시 반 무렵에 이제 연준이 향후에 이제 스탠스를 어떻게 할지 금리 뭐 인상이다 동결이다 향후에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렇게 나올 건데 그 전이기 때문에 지금 미온적인 약세 흐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가상자산 시장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지금의 이제 약세 흐름에서 뭐 크게 뭐 요동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고 그냥 내가 분석 없이 그냥 묻지마 투자하신 분들 있죠. 그냥 뭐 뇌동매매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1회 1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셔가지고 투자할 시장이 아니에요. 거시적으로 분명히 뭐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큰 흐름은 이미 확정됐다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근거대인 자료랑 이제 지표 몇 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팩트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불안해진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 중이다. 크립토 퀀트 뭐 여기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시세에 관해서 예측하거나 아니면 뭐 거래소 이동에 관한 코인에 관한 거를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투자자 해외 거래소?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다. 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중국계 구조랑 거버넌스랑 지금 미국계 거버넌스랑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SEC에서 말 같지도 않은 그죠? 명확한 규제안도 아니면서 계속 압력을 행사하니까 거래소들이 위축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을 앞에다 세워놓고 사실은 흡수하기 위한 제도권 수용에 관한 것을 5월달 언저리에 발표한다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미국계 아니면 중국계죠. 그래서 이게 이 자본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 헤드라인만 보고 이제 하게 됐고 미국 국채 내답하는 중국 달러 패권 도전의 원화 향방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원화 향방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자, 뭐 기축통화국이 아닌 것도 사실이고 이게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달러화다 그러면 위안화를 뭐 기축으로 삼는다 이게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요. 미국 편 아니면 중국 편 그냥 이분법 논리로 그냥 흑백 논리로 그냥 해석을 그냥 단순하게 해버리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브라질 기업들은 달러 결제망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대신 이거는 스위프트 1.0 일명 그죠? 달러가 여기서 전체 중심의 흐름이었어요. 대신 CIPS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거는 위안화 이제 결제망이죠. 이 CIPS 그리고 그 러시아의 그 결제망 그리고 인도의 결제망 해서 서클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서클이 스위프트 2.0이라는 걸 아마 지금 XRP 투자하고 계신 분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망을 통해서 가상자산은 움직일 확률이 높아졌고 그리고 간밤에 이제 결정적으로 러시아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봤을 땐 스위프트 2.0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하게 됐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이 최근 탈달러 체제, 즉 달러 패권이 막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이미 미국과 중국 간 교역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여기 미국과 중국 간 교역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가 교역 감소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 이게 왜 이럴까요? 미국과 중국은 내수 시장 위주로 재편됩니다. 미국, 더 이상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지 않아. 전 세계에 있는 우리를 원하는, 미국을 원하는 기업들은 우리한테 와. 세제 혜택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강력하게 내리기는 쉽지는 않죠. 미국 내에 있는 자국민의 시간당 인건비가 중국인들보다 높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중국도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수출주도형의 국가가 아니야. 내수 시장 위주로 일정 순간이 지나니까 재편됐죠. 그러므로 달러가 필요 없어. 우리는 위에나를 자국 내에서 일단 CIPS를 통해서 위에나를 유통시킬 거야.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과 오페크 플러스가 연합해서 우리는 확장할 거야 라는 노선을 지금 피고 있는 현재 측면이죠. 당연히 그럼 탈달러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자, 위에나를 앞에다 내세우긴 하지만 나머지 레알이라든가 루피화라든가 루브라라든가 그 외에 제3의 가상자산이 그 빈 공간을 메꾸는 형태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관심 없으신, 깊이 있는 해석이 없으신 대중들은 2027년 정도가 돼야 탈달러화에 관해서 수긍하거나 인정하는 그런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소스는 2023년 4월 달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확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2023년에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파라볼릭의 월드와이드에 관해서 이제 전 세계 패러다임이 리세션 경기 침체에 관해서 퍼센테이지가 어떠냐. 자, 우리는 중국을 필두로 해서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오히려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반대예요. 여기 보면 리세션, 경기 침체 측면이 높은 쪽이 오히려 G7입니다. 여기 그대로 지표가 나와 있죠. 저는 항상 내피셜을 뭐 말씀드리는데 항상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 2018년부터 지금까지 영국이 75%, 뉴질랜드가 70%, US가 65%, 그리고 독일이 60%, 이탈리아 60%, 캐나다 60%, 프랑스 50%.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러시아 37.5%, 일본이 35%, 한국이 30%.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개발도상국 신흥국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브릭스에 이제 가입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멕시코 27.5%, 그리고 여기 뭐 스위스나 스페인은 제낄게요. 예, 의미가 없으니까. 브라질, 자, 브릭스 국가 중에 하나 15%, 중국이 경기 침체 높을 확률이 12.5%, 사우디아라비아 5%, 인도네시아 2%. 자, 여기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죠. 인디아 0%. 자, 여기서도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나왔어요. 향후에 경제가 어디서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 블랙록이나 거대 자산 운용사는 오히려 선진국 시장의 뷰를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자본을 빼서 오히려 이 신흥국, 중국을 위시한 이 브릭스 오페크 플러스 국가 쪽으로 자본의 이동을 합니다. 이건 이미 3월 30일 날 블랙록 레포트에 나온 내용을 저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자료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리세션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G7보다는 자, 오페크 플러스 브릭스가 더 확장될 확률이 높고 거기서 탈달러화를 추구한다. 예, 어쨌건 확장하고 있는 측면이고, 뭐 여기서 이제 캐나다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뭐 미디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캐나다도 지금 문제가 불거져서 공무원들이 지금 뭐 지금 현재 시위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2분기에도 썩 좋지 않을 거고, 여기 뭐 나와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친미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그냥 공중파에 있는 뉴스만 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를 객관적으로 아마 인지를 못 하실 거예요. 내가 왜 가상자산에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러시아 GDP거든요. 여기 이 파란색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크게 꺾인 게 없지요. 러시아 GDP.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GDP는 폭락을 합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러시아. 일단 러시아는 미국에서 G7을 위시해서 스위프트 1.0에서 제외시킬게. 우리 달러 결제에서 제외시킬게 하니까 그래. 해봐. 나 달러 안 써.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자, 여기 이거 두 번째. 이거는 러시아, 차이나, 사우디아라비아 현재 경제가 어떤가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이거 중국 다시 공급망 회복되면서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러시아는 더 좋아졌어요, 과거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다시 상승세로 지금 보이고 있는 현재 추세이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경제 위기에 관해서 여기 엄청 위급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위기에 몰려가지고 그런 상황이 일시적으로나마 있었는데 2023년 4월 27일로 돌아가면서 전쟁 이전 상황, 그러니까 2022년 2월 23일, 자, 요때 전보다 더 경제 상황이 지금 원활하게 됐어요. 이 그래프는 높으면 높을수록 위기,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온건하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해도 아무 위기가 없었다는 거죠, 러시아. 근데 그 중간중간에 러시아 망한다, 부도난다, 얼마나 얘기들이 많았었나요. 특히나 이제 영국이나 미국 CNN, 영국 가디언지 계속 그렇게 립을 계속 했었죠.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인도가 이제 유럽의 탑휠 서플리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받아서 그것을 유럽으로 다시 팝니다. 이 지표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인도가 크루드 오일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 까만색이거든요. 이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2023년 마치, 그리고 에이프릴, 여기 4월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를 일정 시간이 가니까 그냥 확 줄여버려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유럽이,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 핑크색이 그 양이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죠. 근데 인도는 여기다가 금액을 붙이죠, 더해서. 그러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있었고, 중국은 거기다가 마진을 붙여서 팔고 있었던. 천연가스도 그렇게 사실은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 팔고 그랬었거든요. 자, 러시아 보시면은 일정 순간까지는 수출을 해주지만 더 이상 수출을 안 해줍니다. 그런 에너지들이 전부 다 이제 인도로 빨려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내리기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미온적으로나마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마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제가 이제 전반부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2002년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10년 전에 G7과 브릭스 간의 어떤 성장률, 전 세계 이제 GDP 성장률인데, G7은 이때까지만 해도 42%를 차지했었어요. 브릭스는 미온적이죠. 반토막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2022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 G7 30%, 자, 브릭스가 31%. 브릭스 국가가 G7을 넘어섭니다.
2023년에는 GDP 성장률이 개별적인 국가들이 지금 G7은 어떻고 브릭스 국가들은 어떻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원의 무기화 얘기가 지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라니뇨 현상과 엘니뇨 현상이 겹쳐서 수년간의 전 세계 어떤 기상이변을 구현을 하면 아마 이들의 입김이 점점 더 세지고 이들의 GDP, GNP가 오히려 선진국들보다 더 성장률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탈달러와는 그 중간에 진행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근간에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위기설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 JP모건이 불을 껐어요. 예. 그러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야 봐야 어차피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미디어 어차피 이렇게 할 걸 미디어를 갖고 하루 이틀 그냥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냥 큰 흐름의 맥락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거 어떻게 막 이러죠. 벌벌 손 벌벌 떨면서. 근데 경기 침체가 온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생각들. 근데 언제나 항상 세력이란 사람들은 뒤통수를 잘 치죠. 근데 여기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해요. 어, 예. 찰리 먼거 미국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 얘기 언젠간 터지겠죠. 예. 언젠간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은 아닐 확률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를 버크셔 해서웨이 우리는 코인 투자 안 해. 우리는 가상자산 관심 없어. 가상자산 쓰레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회적으로 인프라에 많은 자본이 이미 투입돼 있다라고 이제 전 알고 있거든요. 자,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 재무부 차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러시아에 근데 여기 뭐 표현이 좀 약간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나? 근데 여기 뭐 이불 크립토라고 써있는데 이걸 빼고 악마적인 뭐 크립토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걸 빼고 그냥 뭐 크립토라고 그냥 칭할게요. 가상자산이라고. 이거를 국제 무역 결제에서 사용할 수 있어. 뭐 러시아 뭐 재무부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뭔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데 탈달러화 하면은 위엔화의 기축이다. 근데 뭐 중국은 준비가 안 돼 있다. 중국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100년간의 기축통화 자리에 있었던 달러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단 한두 달 만에 그거를 갈아칠까요? 그거는 중국도 망하는 일이고 미국도 망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이면에는 이거는 2030까지 2030년까지 2025년을 중간에 한번 포인트를 찍겠지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점진적으로 10년간에 그리고 그 중간의 공백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자산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자 여기 그대로 얘기가 나오죠. 제가 빈 공간엔 가상자산 자 러시아 당국은 대외 무역거래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운영자에게 허가를 발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그는 말했다. 암호화폐를 무역거래에 사용한대요. 루브라가 아니라 위에나가 아니라. 자, 제가 예전에 IMF 통화바스켓에 BTC가 6번째 6대 기축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현실화될지 아닐지 한번 지켜보시죠. 러시아 제재 속에서 국경 간 암호화 지불로 실험할 계획이다. 그래서 뭐 시간이 걸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건 이거는 뭐 중간에 뭐 대중을 좀 약간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사가 중간중간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건 큰 흐름상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실험할 거야. 법안이 채택되면 여러 부처 러시아 은행 및 집행기관의 대표를 포함하여 특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개별 운영자가 대외 무역거래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거야. 대외 무역거래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이 얘기했단 얘기는 중국도 그리고
인도도, 브라질도, 인도네시아도 그 외에 브릭스에 가입하겠다는 19개의 그런 국가들 포함해서 뭐 오페크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 이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 중국하고 이제 한국은 막 그죠? 막 중간에 조잡한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한중일은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거다. 그리고 동아시아가 G7이 주축으로 한 유로존이나 아니면 북미보다 조금 더 성장 활용률이 높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뭐 중간에 이제 인도도 껴있겠죠. 정부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 속도 4달 초 실무회의 개최 뭐 이런 얘기. 자, 이런 거를 이제 중심에 두고 조잡한 뉴스, 막 혼란스러운 뉴스는 사이드로 빼시는 게 아마 큰 흐름을 보시기에 좀 좋을 거예요, 아마. 예. 빚내서 투자하고 영끌했다가 빚더미에 앉은 청년들, 뭐 이런 얘기들. 저도 이제 이 심정은 아는데, 뭐 그런 얘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뭐, 제 조카들도 마찬가지지만, 미래가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미래에 관해서 고민을 진중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극소수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비아냥거 오마카세? 예, 오마카세 싼 건 싼데 비싼 건 엄청 비싸잖아요. 막 한 끼에 막 15만 원, 20만 원, 더 비싼 건 뭐 30만 원짜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못 가봤지만 오마카세에 해외여행 한 번 가면은 최소한 못해도 꽤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저축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사는 친구들도 예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쨌건 뭐 본인 인생 본인이 판단해서 사는 건데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거는 뭐 누가 어떻게 국가가 어떻게 해주고 누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에 관해서 본인 자신이 똑똑해야지. 근데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를 이끄는 카카오를 이끄는 초극상의 엘리트 뭐 1% 정도? 1% 정도가 나머지 99%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예전엔 안 그랬지만. 스포츠 뭐 콘텐츠 쓸어 담는 쿠팡 플레이 뭐 티빙 넘어설까 뭐 아시겠지만 이커머스 뭐 유통 이쪽 업계에서 신세계가 1위거든요. 현재 정용진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 뭐 아시죠? 이마트 막 이런 거 그죠? 부동의 예전서부터 근데 지금 현재 이쪽 업계에서 쿠팡이 2위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쿠팡이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죠. 망할 회사 막 그런데 근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전 생각하거든요. 신세계를 넘어서는 거는 예. 뭐 어차피 세상이 지금 현재 보면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현물에서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메타버스를 위해서 처음부터 온라인 이커머스를 위해서 태어난 기업을 신세계가 후발로 이 구조를 개편한다고 해서 그거를 쫓아갈 수가 있을까요? 차량 공유나 아니면 메카트로닉스에 관해서 이미 기반 기술, 근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쿠팡이란 기업이 자율주행 차나 차량이나 로봇이 배달하는 시대가 되면 아마 다 먹어버릴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넘어서 스포츠 콘텐츠 쓸어 담는 쿠팡 플레이, 뭐 티빙 넘어설까. 지금 현재 이 OTT 업계에서도 쿠팡이 지금 두 번째래요. 티빙이 1위고. 하여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네요, 이게. 그래서 뉴스를 그냥 그대로 보시면은 그리고 중국 보복 여행 폭발 노동절 연휴 첫날 철도 승객이 뭐 2천만 명 사상 최대. 이거는 후행해서 아마 지표가 발표가 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하거든요. 후행해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뭐 중국 관련해서 뭐 하여튼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지표를 보여드린 거, 그리고 미국이 뭐 스위프트로 러시아를 제재를 한다? 근데 뭐 그런 와중에 지금 빈 공간을 지금 가상자산이 메꾸거나 앞에다는 위에나의 뭐 부상, 뭐 기축통화화 막 이렇게 미디어는 얘기를 하고 각종 뭐 자칭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은 뭐 탈달러와의 뭐 위에나가 기축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외치시는데 알려면은 좀 똑똑히 자세히 아시면서 흐름을 아시면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도 잘 이렇게 믹스를 하고 잘 걸러내시면서 보셔야 거기서 아마 투자해서 긴 프레임에 투자해서 승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 뭐 영상 보신 거에 관해서 뭐 내용이 괜찮으셨거나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제 눌러주시고 오늘도 항상 이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뭐 모자란 찰리 브라운 지금까지 추종해주시고 항상 이제 응원해주시고 하신 많은 분들께 깊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뭐 고통의 어떤 그 시간인데 이 구간만 잘 넘기시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터널 밖으로 탈출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